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5월 9일 날 투표장에 나가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투표장에 끌어서 같이 손잡고 이번 홍준표 후보를 찍음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미래에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영이 아니고 토영이죠. 토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세상을 디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이만기 김해 당협위원장이 천하장사입니다. 뭐 가지고 천하장사했습니까? 뒤집기. 이틀 만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있죠? 뒤집겠습니까? 뒤집어 주시겠죠? 예, 그럼 저는 고향 어르신들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번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네, 박완수 중앙대책위 의장님께서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사천 남해하동 당협위원장님께서 여러분 지원 유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사천 남해하동의 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예. 그 박완수 이 의원님 나왔을 때는 잘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오니까 잘생겼다는 사람이 없어. 저도 한때는 방송할 때 도쿄 MBC 뉴스 김재철입니다 할 때는 팬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이만기 후보에도 많이 떨어지지만은 제가 여기는 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삼천포 출신입니다. 배를 타고 갑성호, 검성호 이 배 타고 여기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할매가 김밥 들고 여기 오잖아요. 배에 들어와서 김밥 바가지 들고 오죠. 근데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 괭이 바다. 그거 가면 다 토해. 이 삼천포 가는 사량도 앞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이에도 제가 집사람하고도 한 번씩 오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이 동피랑도 좋아지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저기 가니까 그 윤희상 그죠? 음악당도 있고 예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이 동피랑 마을처럼 그림처럼 이순신의 바다가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이순신에 잘 보고 있죠? 예예. 아직도 여기 시장 가서 맨날 복국 먹고 뭐 삼수기탕 먹고 뭐 이런 거 먹고 그럽니다. 오면은 예. 삼천포 가면은 저 복국집 우리 저 친구들도 와서 이대복국 사장도 왔고 저 현숙이도 왔네. 이사 왔구나. 이사 통영이 좋다고 요즘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 삼천포에 장사가 안 돼. 불 꺼진 도시야. 다행히 홍준표 후보가 경남 우리 도지사하고 할 때 지금의 사천 항공 국가산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 팍팍 내려와서 사천은 집값 땅값이 2배로 올렸는데 그거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그러면 이 이순신의 바다 판옥성과 거북선이 오가는 한산도, 재성당, 사량도, 욕지도 모든 관광을 누가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사전투표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 대신에 안 한 사람들 반드시 10명씩 우리 저 김성찬 도당위원장의 얘기처럼 10명씩 와야 돼. 근데 이 통영에 보니까 또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네. 우리 행정자치부 차관하던 우리 서필은 차관이 돈 많이 이렇게 보내줬네. 이 거북선, 판옥선, 동피랑이 뭐 그냥 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아시잖아요. 통영시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제가 미륵산 케이블카도 타봤는데 뭐 루지라고 애들 타러 뭐 그거 내가 지금 우리 저 후배와 하나고 왔는데 엊그제 일요일에 갔는데 루지 기다리다가 4시간 걸렸대. 그래서 내가 우리 삼천포 사천시장 보고 빨리 와서 이 루지 뵙게라. 왜 우리 삼천포도 지금 이거 저 케이블카 놓잖아요. 그거 돈 안 되면 완전히 주민세 우리 세금에서 돈 따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앙에 가서 교부세나 이런 걸 많이 따줄 수 있는 분이 해야 돼. 그러면 석기는 차관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득박했습니까? 이제 홍준표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득보는 거야.
모자 없는 누님 모자 쓸 수 있고, 우리 저 머리 허연 이모님 요즘 해나 염색이 유행하더만, 해나. 응? 누님이 해나 좀 해. 그러면 훨씬 분위기 있으실 것 같아. 웃으시니까 더 좋잖아. 누님은 벌써 사전투표 하신 것 같고 5명 분명히 데려가 있어. 옆집에 있는 이모, 숙모, 이모, 고모, 뭐 고모, 할매 다 데리고 가란 말이야. 옛날에 경운기 데리고 다 가서 누구 찍어야 된다고? 홍준표 대통령! 여기를 왜 고함 안 질러? 안 찍을 거야? 홍준표! 예. 다음은 저보다 조금 잘생긴 이만기 김해 위원장이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만기 당위위원장님 지원 유세하기 전에 잠시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선대위 오태환 총괄본부장님 여러분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해을 당협위원장 이만기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홍준표입니다. 예. 오랜만이지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금 소개받은 이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통영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형님들, 또 우리 누나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그렇게 SNS를 잘하는 것 저 처음 봤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전부 다 카톡으로 SNS로 문자가 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부 터치를 다 해가지고 다 보고 다른 사람한테 다 보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열정 저 처음 봤습니다. 누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홍준표 대통령!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 저 깊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이 자빠라지가는 대한민국을 꼿꼿이 세워야 되겠다는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그 한을 갖다가 불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홍준표! 똑똑합니다. 저 홍준표 후보랑 30년 지기 형 동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저 잘못했다가 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 나온 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을 좀 기울이면 이쪽으로 가서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저쪽 말이 좀 맞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저 말이 맞다 그러고 줏대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한 길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일관 혼자의 길을 온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박한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북 좌파 세력, 강성 노조 세력, 그 다음에 전교조 세력, 이 세력에 당당하게 호를 내고 없애야 된다는 사람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 홍준표 후보야만이 그런 좌파 세력과 강정노조, 정교조를 갖다가 만약에 척결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홍준표 대통령! 여러분들 이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밀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밀어야 됩니다. 조금 더 밀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되겠지,
아닙니다.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배웠듯이 앞으로 이틀 남은 동안 집에 있는 자식들, 며느리, 사위, 엄마, 아빠 할 것 모든 분들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야, 이번에는 무조건 홍준표 돼야 된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투표장을 못 가겠다. 그래도 나는 갈 기다. 어머니 어찌 가실랍니까? 다리를 질질 꺼서라도 내가 홍준표는 꼭 찍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홍준표! 그런 열정들을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마산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홍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바로 서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 대통령 이 자리에 이제 통영에 도착하셨습니다. 음악 좀 주세요. 음악 좀 주세요. 음악 좀 주세요. 자, 후보께서 올라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힘차게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일어나갈 대통령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대통령 후보,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도착하십니다. 홍준표를 대통령을 힘차게 더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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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당한 서민 대통령 후보입니다.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문맹의 어머니를 가진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서민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를 연호해 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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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사람 누구입니까? 대통령 누구입니까?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홍준표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도지사 선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왔습니다. 지난 4년 4개월 동안 우리 통영 시민들이 열렬히 지지를 해줘서 무사히 경남지사에 소임을 마쳤습니다. 제가 4년 4개월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빚을 갚은 겁니다. 1조 4천억에 이르던 경상남도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여기 있는 김윤건 의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빚을 싹 다 갚았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서 광역 17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빚이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는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이제 그 빚으로 나가던 400억의 이상의 돈들이 전부 서민복지사업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비용이 평균 31.3% 예산 대비로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37.9%가 압도적으로 서민들 복지 비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상남도가 5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국가산업단지를 3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천 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 그리고 거제의 해양 플랜트. 이 정부 들어와서 4개의 국가산업단지 중에 3개를 경상남도에 유치를 해서 앞으로 경상남도가 50년 동안 먹고 살 그런 터전을 마련해 놨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세 번째, 늘 청렴도가 전국 꼴찌하던 경상남도가 제가 들어와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작년에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이제 홍준표가 대한민국 살림도 한번 잘해보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본 NHK 방송 그리고 영국의 INT 방송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홍준표가 이긴다 이래 방송을 했어요.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이제 딱 갇혀가지고 표의 확장성이 없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언론사에서 오늘 아침에 홍준표가 된다 이래 방송을 했어요. 대통령! 또 어제 이제 그 창원에 내려와 가지고 왜 우리 경상남도가 내가 지사를 했는데 왜 이래 사전투표가 이래 저조하냐, 호남에는 몰투표를 하고 있는데 저조하냐 이래 이제 어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하신 말이 걸작입니다. 미리 투표를 하면 어느 후보 측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5월 9일날 전부 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대통령! 홍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하고는 상관없는 밑바닥 표심들은 시장통에 들어가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다 홍준표라고 그래요. 대통령! 홍준표! 그럼 왜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왜 그러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래도 서민들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 그 양반 아닙니까? 그러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 아니, 내가 지사할 때도 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말하자면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경남 창녕에서 제가 남지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망노동 했습니다. 망노동 하시다가 75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울산 그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이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그 저희 어머니는 까막누입니다. 옛날 뭐 어르신들 다 글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내 지사할 때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선거가 하도 어려우니까 에라이 홀딱 벗고 국민들한테 한번 호소해보자. 응? 홀딱 벗고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한번 호소해보자. 홍준표 대통령. 아니 제가 무학인 아버지 그리고 막노동하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까막누이고 세상 아무것도 몰라요. 그 밑에 자라서도 바르게 자랐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 세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도지사 할 때도 여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내 도지사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에라이 이참에 홀딱 벗고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호소해보자. 아니 까막눈에 엄마를 둔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홍준표 그리고 막노동하던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홍준표 그러니까 전국에 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섰어요. 그분들은 여론조사 그 전화 한 통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죠. 밑바닥은 전부 지금 홍준표입니다. 지금 뭐 전라도에서도 우리 사무실로 전화 많이 와요. 이번에는 그래도 경비원 아들 대통령 시키면 우리 마음 절반이라도 안 알겠나. 원래 이 대통령 하면 서민들하고는 하늘과 땅이니까 딴 세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비원 아들 안 뽑아놓으면 우리 서민들 마음 조금이라도 안 알겠나. 그래서 그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를 위한 정치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 홍준표가 밑바닥부터 떠기 시작한답니다. 대통령. 홍준표. 제가 여기는 대통령이 되면요, 통영 여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남부 내륙철도입니다. 만약요 통영에 남부 내륙철도가 들어와 가지고 서울하고 2시간 10분대 거리가 딱 돼버리면 그냥 가만히 놔줘도 통영은 무조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됩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이게 남부 내륙철도를 하려고 그래 고생 지사할 때 아니면 조금만 가만히 있어서 남부 내륙철도를 하려고 그래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요놈들이 걸핏하면 시비 걸고 뭐 비시가 안 좋네. 그리고 김용건 회장하고도 그래 고생을 했는데도 안 해줘요. 근데 대통령이 됩니다. 한 달 만에 바로 해버릴게 이거. 대통령. 홍준표 이걸 국가사업으로 하면요 제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게 완공이 안 됩니다. 이게 민자사업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거 민자사업 해도 국가가 요금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지금 투자할 현대 컨소시엄들이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투자를 하려고. 근데 국가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 절반 되고 현대 그 엔지니어링하고 전부 컨소시엄에서 절반이 되면
그게 이제 5조 7천억만 하면 거제까지 이제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서울 수서에 SRT로 가게 되면 2시간 한 20분 그 정도만 되면 서울에서 전국에서 통영으로 평소뿐만 아니라 주말에 쏟아집니다. 관광객들이. 대통령 홍준표 지금 주말이 되면 부산 해운대를 가보면요, 주말 되면 서울 사람으로 바글바글해요. 해운대 내려와서 1박 2일 하는 사람도 있고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경기가 살아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하고 통영 오는 거리하고 시간상으로 비슷해지면 아마 부산보다 통영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영시장님, 김동윤 시장님도 별 고생 없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통영 시민들도 그렇죠?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남부 내륙 철도는 내 한 달 내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내륙 철도 하는데 제 임기 중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영 시민 여러분들이 관광만으로도 충분히 부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통영 앞바다 가보면 김순배도 왔네. 통영 앞바다 보면 이 섬들이 많아요. 이걸 대규모로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는 그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도시로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예? 고성은 그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고성 내 이야기를 해줄게. 고성은 거기에 이제 드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무인 비행기 드론 산업을 경상남도 고성에 하려고 지사 시절에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거기 이제 칼이 한진해운이 어려워지고 난 뒤에 칼이 이제 주저를 해요. 그래서 내 대통령 되면 조양호 회장 불러가지고 고성에 드론 산업 해라 이러면 바로 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고성은 통영하고 한 지역구지. 아이고 다 오셨구나. 그래서 고성도 사실 우리가 사천, 진주 그리고 고성 이래 묶어서 항공산업을 하려고 그래요. 진주, 사천, 고성을 지금 묶어서 고성 쪽에는 내가 지사할 때는 무인 항공기 산업을 한국 최초로 진짜 카라고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려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대통령 홍준표 그래서 지사할 때는 아무리 해봐도 그 한진에서 말 안 들어요. 한다 말만 하고. 근데 대통령 되면 불러갖고 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대분하려고 대통령은요 돈만 안 먹으면 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통영 고성 이쪽 그리고 이 서부 우리 전체 서부 경남 일쪽은 제가 검사 때 검사가 아니고 지사 때 이미 이제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서부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홍준표가 지사할 때는 60% 70% 지지를 해줬는데 대통령 나와서니까 한 80% 해줘야 되겠죠?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구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구미는 내 김관용 지사님하고 내가 의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호남에서 이제 사전투표 열심히 했잖아요. 호남에서 사전투표 열심히 한 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첫째, 거기에 과거에는 92, 3% 문재인 찍어줬어요. 그런데 안철수하고 둘이서 거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반반씩 나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둘이서 안철수도 지금 그 광주에서만 뛰댕기고 있어요. 어제는 뭐 울었다고 하더라고, 광주에서. 그건 뭐 내가 토론해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이야. 근데 어제는 광주에서 울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그래서 광주에서 안철수가 막 열심히 표를 반만 묵어주면 나는 무조건 이깁니다. 또 거기에서 한 30%가량 사전투표를 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영남 사람들이 이제 5월 9일날 분발합니다. 야, 이러다가 뺏기겠다. 확 이제 달려들거든요. 영남 사람들은 90% 투표합니다. 홍준표! 홍준표! 그리고 영남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확 몰려들면 내가 이제 청와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통영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저는 이제 또 양산 거쳐서 울산으로 가야 됩니다. 마산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지지율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제가 이제 20.5%가 됐어요. 마지막에. 문 후보가 이제 30.8%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오늘 아침에 92년도 YS와 DJ가 할 때 투표 3일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YS가 24.6입니다. DJ가 24.1이었어요. 0.5% 차이 났어요. 92년도에. 그런데 사흘 후에 투표를 해보니까 YS가 42%가 나오고 DJ가 33.8% 나왔어요. YS가 불과 사흘 만에 17%가 폭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영남이 확 뭉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영남 사람들이 80% 이상만 투표해주면 내가 대통령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그래서 한국 선거는 이게 아주 희한해요. 희한한 게 막판에 15, 20% 이게 회딱 뒤비져요. 회딱 뒤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대구는 이미 뒤집어졌고 대구 경북은 이미 회딱 뒤집어졌고 부산이 뒤집어졌어요. 부산이 뒤집어졌고 이제 우리 경남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좀 넓은 데에 퍼져 사니까 소문이 좀 느려요. 소문이 좀 느려가지고 좀 늦는데 오늘부터 이제 해딱 뒤집어져가지고 그래도 도지사 때는 60% 지지를 해줬는데 대통령 나갔으면 10% 더 얹어서 70%는 지지해줘야 되겠죠?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제가 5월 9일 날 마지막으로 외치고 가겠습니다. 5월 9일 자, 잠깐만. 경미연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5월 9일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제가 정말 까막눈 아들,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땅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고맙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1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며 삽니다.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정약용이 뭐 이런 분들을 인생의 멘토로 살고 정치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60 넘어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까막눈 내 엄마가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희망을 갖겠어요. 야, 지금 나 이래가 어렵게 살지만은 나도 열심히 하면 저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도 되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치고 나는 지금 마산으로 가야 돼. 마산. 자, 5월 9일 경비원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대통령! 5월 9일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대통령! 고맙습니다. 자, 통영시민 여러분, 5월 9일은 90%가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통영시민의 바람을 담아 이수신 장군 갑옷을 입고 후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통영시민 여러분, 5월 9일 우리의 선택은 홍준표입니다. 반드시 대통령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큰절 올리고 있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믿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홍준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이뤄내겠습니다. 홍준표는 통영시민 믿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홍준표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웃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 가셔서 홍준표 지지해 주십시오.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서민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를 외쳐주십시오. 홍준표 대통령! 통영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